네, 오늘 뉴스톱 탄이 선정한 첫 번째 주제입니다. 3위, 남친 사과 한마디 없는데 내년이 6.25 전쟁 70주년이죠. 그런데 이 국방부가 이 70주년 행사를 북한과 함께 개최하겠다는 걸 추진해보겠다는 한 보고서가 나와서 논란입니다. 제가 직접 출력도 한번 해봤어요. 이 내용입니다. 이 한 140여 페이지 되는 이 보고서 중에 이 132페이지인데 뭐 이걸 여러분과 같이 공유할 수는 없고 제가 좀 키워봤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대내적으로는 남과 북이 6.25 전쟁 기념사업을 또 공동으로 참여하고 개최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 라는 부분이 제가 출력한 부분에도 써 있습니다. 조수진 부장. 네. 용역 보고서라는 의미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요즘에 참 한국어 사전을 참 자주 찾아봅니다. 예. 삼척학 인근이 계기가 됐고요. 이 용역 보고서와 관련해서도 지금 국방부에서는 용역 보고서가 아니라 한 민간 단체의 보고서다라고 했기 때문에 용역 보고서 이 단어가 무엇인지 찾아봤습니다. 예. 적어 가지고 왔는데요. 어떠한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일정한 대가를 지불받고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것. 그러니까 용역 보고서라는 것은 국방부 같은 부처에서 어느 기관에 맡겨서 나오는 보고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그 얘기인 즉슨 단순히 이 국방부 대변인의 말처럼 아이디어 차원으로 보기에는 좀 수준이 높고 무게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당연하죠. 민간 업체가 그냥 아이디어 차원으로 줬으면 용역 보고서란 용어를 쓸 수도 없고요. 예. 지금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이 용역 보고서를 계약비로 1,900만 원을 국방비 예산을 받았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민간 단체의 단순한 아이디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자, 용역을 받으려 그러면 거기에는 이제 여러 단체가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사단법인체라든가 연구단체가 이제 지원을 합니다. 지원하는데 그 국방부에서 요구하는 그 사항이 굉장히 복잡하고 아주 세부적입니다. 이러이러이러한 것을 연구해달라. 그 기간은 언제고, 총 용역 비용은 얼마고, 그다음에 이제 연구자가 어땠는지, 연구자의 그 과거에 국방부가 발주했던 용역을 했던 그 실적은 얼마가 있는가. 다 물어봅니다. 그래서 경쟁을 해서 이제 업체가 선정이 되고, 그러면 그 연구 단체에서 이제 연구를 하게 되는데, 국방부가 연구하는 중간에도 수시로 와서 지시를 합니다. 이렇게 써달라, 이렇게 써달라. 그런데 나중에 와서 민간단체 단순한 아이디어 차원이다. 이거 정말로 속아웃을 일입니다. 그러니까 국방부 입김이 분명히 들어간다는 그 말씀이시죠? 정도가 아니죠. 처음부터 용역 계약서 자체에 거기에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달라고. 자, 두 분이 이렇게 분석하셨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국방부는 일단 사실이 아니라면서 적극 해명에 나섰습니다. 이 대변인의 목소리부터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 모 매체에서 군 내년 6.25 행사를 북측과 공동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국방부는 6.25 전쟁 70주년 기념사업의 남북 공동 개최를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용역연구소는 민간업체에서 제기한 단순한 아이디어 차원의 견해일 뿐 국방부 공식 입장이 아니며 검토된 바도 없음을 다시 한번 밝혀드리며 자, 단순한 아이디어 차원 그리고 검토된 바도 없다. 신 대표님 국방부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예, 지금 저 대변인의 말이 사실과 사실이 아닌 것이 섞여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왜냐하면 제가 지난 수년에 걸쳐서 국방부 또는 뭐 육해공 각 군의 연구 영역을 1년에 수차례씩 수행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잘 압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우리 화면에 민간업체의 단순한 아이디어 차원, 국방부 공식 입장 아니다, 검토된 바 없다. 이 부분은 거짓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앞에 검토된 바,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공식 입장 아니다. 이건 사실이라고 봅니다. 왜냐? 아직 사실로 거기까지 공식 입장으로 발전할 단계 아닙니다. 그것은 그 입장은 내년 초나돼야 나오는 것이지 지금은 그 단계까지 안 갔기 때문에 저 말은 사실일 수밖에 없고. 추진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추진될 일이 없죠, 지금은. 그런데 그건 내년에 하는 일이고 지금 공식 입장이 아니고 검토된 바 없다. 공식 입장 당연히 아니죠. 그런데 검토된 바 없다는 거짓말입니다. 왜냐? 김정호 실장 방금 말씀을 하셨지만 이 연구 영역을 하려면은 일단 제안서를 내야 되는데 제안서 두께가 지금 이제 130페이지짜리 그 영역 보고서 아닙니까? 저 정도 되면 제안서 두께가 한 40페이지는 돼야 됩니다. 예. 40페이지면은 거의 뭐 기승전결 다 나와야 돼요. 그걸 신속하게 보름 만에 제시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해당 발주기관, 즉 국방부와 코드가 맞아야 됩니다. 예. 그 국방부에서 반드시 이러이러한 것들을 해줄 사람을 뽑는 건데 그렇게 되면 이제 한 서너 개 업체가 들어오게 되겠죠. 그 중에서 한 2개 업체를 제외하고 자기네들하고 뭔가 마음에 맞는 한 2개 정도를 또 선정을 하게 돼요. 그걸 가지고 다시 이제 가격 협상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선정이 되고 나서 그때부터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이런 공식 회의가 3번이 있고 그 사이에 실무 협의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손을 보냐면 도표의 생긴 모습들, 도표의 형상, 그 도표의 숫자, 뭐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이게 뭐 원형으로 됐으니까 이거 그래 안 된다. 우리는 그래프를 선호한다. 그래프로 바꿔달라. 이런 것까지 다 하고 또는 여기에서도 국방부라는 이름을 빼고 당신네들이 주장한 것처럼 해달라. 이런 식으로 전부 자꾸 하나, 쉼표 하나까지 다 손봐요. 그런데 그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민간업체의 단순한 아이디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어허. 전부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말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업체를 찾는 것이 이 용역의 과정이지. 그래서 저도 참 사실 양심에 조금 거리낀 부분이 있어요. 왜냐? 내 소신하고 다른 용역 보고서를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왜? 예. 저는 의리이기 때문에 그 다음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러한 이 업체가 과연 어느 정도의 실력과 소신을 가지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결코 이번이 나는 처음이자 마지막이다라는 생각이 없었다면 국방부에서 하자는 대로 그 몇 번의 회의에 걸쳐서 모든 부분을 사실은 국방부에서 원하는 대로 다 적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 분의 말씀은 이 국방부 대변인의 말과 달리 국방부의 입김이 충분히 들어갔을 것이다라는 건데 조수진 부장 다시 원래 얘기를 좀 돌아보면 사실 군 행사를 국방부가 6.25 행사 70주년 자체를 북한과 함께한다? 이게 좀 상식적으로 납득이 잘 안 돼서요. 자, 오늘 언론 보도를 조금 정리를 하는 게 순서일 것 같습니다. 오늘 한 언론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내용은요. 내년이 6.25 전쟁 70주년인데 예. 이때 우리 군이 북한과 공동 기념사업 개최를 한다. 이 방안을 검토했다는 겁니다. 그 근거가 보고서의 내용을 또 실었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가 국방부가 1,900만 원을 주고 맡긴 한 업체가 국방부에 낸 보고서 이렇게 적시를 했어요. 예. 그리고 이 보고서에는 왜 우리 군이 북한과 함께 공동사업을 해야 되느냐 이 배경으로 새 정부 이후에 한반도 종전선언, 항구적인 평화를 이루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일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건요. 우리 군은 6.25 전쟁 때문에 실질적인 어떤 전투와 전쟁에 대비하는 군이 된 거죠. 예. 네. 그리고 북한은 한 번도 이 6.25 발발에 대해서 사과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오히려 미군과 남한이 쳐들어왔다. 이렇게 선전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군이 이렇게 공동사업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통일부라든지 외교부라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군이 이런 것을 해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비판이 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안재현 선생님, 저랑 같이 한번 보실까요? 왜냐하면 6.25 전쟁의 이 사상자 수, 전사자 수를 저희가 굳이 수치화하지 않아도 얼마나 우리에게 아픈 상처인지는 이미 다 아는데 일단 저희가 주제로도 잡아본 것처럼 북한은 아직도 이 남침에 대해서 사과 없고 북침이라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그렇게 후대들에게 가르치고 있고 사실 이 6.25 남침 전쟁은 2차 대전 후에 최대의 전쟁이었습니다. 저 전사자만 보시더라도 군인이 13만 7,899명 10개 사단이 이게 전사한 겁니다. 이런 전쟁이 2차 대전 이후에 과연 있었습니까? 근데 북한은 여기에 대해서 이런 반구 사과도 없고 어떻게 보면 북한의 지도자는 김일성이 전쟁을 일으킨 장본인이고 김정일 지금 김정은으로 이게 세습이 됐기 때문에 정권이 안 바뀌었습니다. 예. 우리 대한민국은 뭐 대통령이 민주선거에서 여러 번 바뀌었기 때문에 따라서 저 정권은 반드시 사과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역사적 책무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망각하고 지금에 와서 북한군과 이거 뭐 같이 이벤트를 한다. 이건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행사라고 저는 봅니다. 김정모 실장님, 뭐 내년이 70주년이니까 뭐 이렇게까지 논란이 좀 있으면 뭐 글쎄요, 국방부가 오늘 해명을 하긴 했습니다만 이 정도 선에서 공동 개최는 없었던 일로 그럼 정리가 되는 겁니까? 알 수 없죠. 혹시나 뭐 김정은 위원장이 뭐 서울을 방문한다든가 하게 돼서 남북 관계가 뭐 좋아지고 그러면 그때 가서 다시 이제 재추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이제 봐야 되는데 문제는 바로 며칠 전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이제 북한에 갔을 때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하고 같이 조중 우이 합의라고 해서
중공군이 우리 그 6.25 전쟁 때 개입을 해서 그때 전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우이탑이라고 만들어놨어요. 맞아요. 예. 거기를 방문했을 때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선이 침략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중국 인민지원군이 치른 용감한 희생을 영원히 기억하겠다. 이런 말이 나오죠. 이게 바로 뭐냐면 한국과 미국이 북한을 침략했는데 예. 북한이 방어하는데 자기가 힘드니까 중국이 도와줬다. 그걸 이제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북침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최근 말이고 최근 이제 발언이기 때문에 우리가 김정은 위원장한테 아직까지 사과도 받지 못했고 그렇죠. 또 남침한 거에 대해서 시인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과연 정말 이 정부가 6.25 행사를 공도로 할지 우리가 주시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사실 시간을 조금 돌려보면 말이죠. 지난달 청와대가 이 현충일을 앞두고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을 초청해 자리에서 이 김정은 위원장의 사진이 들어간 책자를 만들어서 그때도 참 뒷말이 많았습니다. 화면 보시죠. 먹다가 급체해가지고요. 나중에는 이제 도저히 운전하고 집에 갈 수가 없어서 이걸 보는 순간 아니 도대체 밥을 먹으라는 건지 아니면 위로를 해주는 건지 아니면은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 진짜 좀 난감하면서도 좀 속이 많이 상하면서 이 연평해전의 유족이 네. 저런 얘기를 해서 당시에도 좀 논란이 있었는데 조수진 부장. 네. 어쨌든 6.25 전쟁도 그렇고 당시에 그 유가족과의 식사 자리도 그렇고 뭔가 배려와 공감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요즘에 가장 회자되는 단어 있죠. 감수성. 감수성이 부족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저렇게 평양도 가고 백두산도 가고 김정은과 화해의 물꼬를 트고 이런 게 참 중요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내기 위한 어떤 그 과정은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북한이 아직도 반성 없고 그리고 천안함 복층 같은 것으로 희생을 당한 가족들에게 저런 사진을 식사 자리에서 보여준다는 것. 그 자체가 감수성 부족이죠. 이해가 안 됐습니다. 신 대표님, 예, 말씀하시죠. 감수성 부족도 있죠. 그러나 저걸 목적 자체가 천안함 유족이나 이런 분들이 가장 보수적인 사람이고 북한을 사실 때 보면 중국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마저 설득해가지고 남북한의 평화가 왔다 이런 걸 강조하기 위해서 저 사진을 준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그게 조금 어려웠을 수 있는 건 분명해 보이고요. 아까 목소리를 봤듯이. 신 대표님, 이 주제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국가 안보를 제일 책임져야 될 중추의 국방부가 어찌 보면 이런 사업들이 추진하는 과정이 청와대를 지나치게 눈치 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뭐 코드 맞추기, 뭐 쉽게 말하면 그런 건데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정권에서 청와대에서 만약에 뭐 신남방 정책을 추진한다. 예. 그러면은 좀 센스 있는 뭐 각군 참모총장이라든지 또는 국방부 장관은 야 혹시 우리 군에 또는 우리 해군에 우리 공군에 이런 임무가 떨어지면 우리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 미리 좀 만들어 놓자 해가지고 우리 군이 또는 뭐 육군이 또는 해군이 신남방 정책에 기여할 수 있는 뭐 우리 해군의 어떤 뭐 정책 이런 걸 이제 연구 영역을 줘요. 뭐 몇 개를 또 주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지금 내년에 당연히 70주년 행사이기 때문에 이 정부에서 이벤트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 이 70주년 그 6.25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위에서 딱 어떻게 할래?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런 걸 준비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위에서 가장 마음에 들어한 게 뭘까? 그러면 우리가 미리 준비해 놓자. 그러려면은 어떤 명분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내는 게 말고 용역을 통해서 했다라는 명분이 돼야 되니까 미리 준비하자. 이런 전형적인 코드 맞추기의 어떤 센스에서 나온 그런 상황인데 이걸 해프닝으로 끝나면 되는데 문제는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갔기에 망정이지 짚고 넘어가지 않고 괜찮네라고 하면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죠. 알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여기서 정리를 하고요. 조금 더 속도를 이제부터 내보겠습니다. 다음 주제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